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쌤하고 4.3 탄성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일래스틱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여기 이제 첨자 S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제 스프링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US라고 선생님이 붙였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탄성력은 FS라고 선생님이 표현하고 있고 탄성 위치 에너지는 US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성 위치 에너지도 일종의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미 앞장에서 얘기했던 위치 에너지의 성질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즉 탄성력이 보존력이어야만 정의 가능한 위치 에너지고요. 이 탄성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용수철이 늘어나 있을 때만 가지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력 위치 에너지와는 조금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데, 중력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의한 위치 함수였지만 얘는 늘어난 길이의 함수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이것에 의한 에너지 보존의 상황까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의 상황을 보면 알 건데, 우리가 용수철을 수평으로 이렇게 매달아 놓고 벽에 매달려 있는 용수철에 이제 자연 길이가 x가 0인 지점이 이제 용수철의 자연 길이라고 했을 때, 물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끌어당겨서 xi라는 포인트에서부터 xf의 포인트까지 끌어당겼다고 할 때 이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우리가 구해 볼 건데, 이미 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는 것은 이미 4.1에서 선생님이 뭐를 통해서 얘기를 했냐면, 외력이 한 1의 양이 우리가 kx의 꼴로 변할 때 그때 2분의 1 k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i의 제곱꼴로 변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선생님 이게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결정하는 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탄성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정의하는 두 번째 방법을 선생님이 얘기해 줄라 하는데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라 함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보존력이 한 1의 양에다가 음수를 붙여도 되지만,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냐면 보존력의 반대 방향으로 외력이 한 1의 양으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은, 우리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법인데, 우리가 중력 위치 에너지를 생각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mgh임을 이용해서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mgh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는 것이나, 그것보다 사실은 더 쉬운 건 뭐냐면, 물체를 m이라고 하는 물체를 외부에서 힘을 줘가지고 외력을 줘가지고 그 외력으로 h만큼 끌어올릴 때 외부 외력이 한 1의 양을 계산하면 그게 결국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단 조건이 있다면, 그때 작용하는 외력이 정확히 무슨 힘과 똑같을 때의 조건이냐면, 이제 중력과 똑같은 힘의 조건일 때 그때 mg만큼의 힘으로 h만큼 끌어올릴 때 외력이 한 1의 양이 mgh다라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탄성 위치 에너지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이 당연히 어느 방향일 거냐면 이쪽 방향일 건데, 이 탄성력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외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탄성력의 반대 방향으로 external force를 작용하게 되면 그 외력이 xi에서부터 xf까지 계속 힘이 kx의 꼴로 늘어나게 될 건데, 그거를 적분해 주면은 2분의 1 kxf의 제곱에서 xi의 제곱으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정의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가지고 탄성 위치 에너지의 절대값을 정의할 수가 있을 건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중력 위치 에너지와의 차이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탄성 위치 에너지는 기준점을 아무데나 정의하면 안 됩니다. 2분의 1 kx제곱이라고 하는 절대값으로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얘네들의 기준점이 되는 x가 0인 점을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정의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결국은 중력 위치 에너지에서는 아무 높이나 기준점으로 잡고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구했지만, 탄성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늘어난 길이가 0일 때만 0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탄성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사실은 이제 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구해봤는데 사실은 이게 보존력의 성질을 진짜 가지는지에 대한 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증명해봐야겠죠.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 이게 XI라고 하는 지점에서부터 XF라는 지점까지 직접 끌고 갈 때의 경로 1번을 통해서 해준 1의 양이 이미 KXF-XF제곱 KXI의 제곱인 거는 이미 앞에 예제에서 학습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갔다가 오는 방법으로 2번의 경로로 갔다 왔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중간 경로로 X'이라고 하는 지점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2번으로 갔다 왔다고 했을 때 이때 똑같이 1의 양이 같은지를 증명하기만 하면 경로와 무관하게 우리가 그 얘네들의 한 1의 양이 외력이 한 1의 양이 같으니까 결국은 보존력의 성질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사실은 2번 경로라고 하는 건 어떤 경로와 어떤 경로의 합이냐면 XI에서부터 X'까지 끌고 가는데 해준 1의 양과 X'에서부터 우리가 XF까지 가져가는데 해준 1의 양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X'까지 끌고 가는데 해준 1의 양이 2분의 1 K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KXI의 제곱으로 결정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X'의 제곱에서 XF의 제곱으로 가져가는데 해준 1의 양은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의 K의 XF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K의 X'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분을 해보면은, 적분을 한다기보다는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그 그래프의 넓이를 구한 결과를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은 중간 과정에서 이 X'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XF의 제곱에서 XI의 제곱을 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X'을 거쳐가더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해준 1의 양의 성질이 경로에 무관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결국은 탄성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정의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결국 늘어난 길이라고 하는 위치값에 의한 함수를 정의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탄성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역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생각하면 이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거를 식을 긴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대신에 앞으로는 선생님이 그냥 어떻게 적을 거냐면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예제 상황을 볼 건데 그 아래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냐면 용수철을 수평으로 매달고 X만큼 압축시킨 상태에서 손을 놓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게 용수철이 자연 길이로 돌아오면서 평형 위치를 지나게 될 때 속력이 도대체 얼마냐라는 걸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인 게 시작점과 끝점만 비교하면 되는 게 보존력의 중요한 성질, 위치 에너지의 중요한 성질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작점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때는 탄성 위치 에너지만 존재할 거고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하는 탄성 위치 에너지만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0이겠죠.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떻게 변하냐면 결국은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데 탄성 위치 에너지는 늘어난 길이가 0이 되면서 2분의 1 kx 제곱이 0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운동 에너지 값이 2분의 1 mv 제곱으로 변할 거니까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값은 v가 루트 m분의 k라고 하는 것에 a 값을 이렇게 곱하면 x 값을 곱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 가지고 수평면상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과 우리가 중심에서의 속력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탄성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만 변화하는 이런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썰렁한 문제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까지 추가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까지 개입을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렵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런 문제를 하나 볼게요. 아래쪽에 보면 800N per m인 그 용수철 상수를 갖고 있는 용수철에다가 수직으로 매달고 2kg짜리 물체를 매달아 가지고 정지 상태에서 출발시킵니다. 자연길이 상태에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운동하는 동안 가질 수 있는 최대 속력이 얼마냐를 묻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최대 속력을 가지게 되는 걸 구하려면 결국 최대 속력이 되는 순간에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될 건데, 그 이유는 이 물체의 운동에 기여하는 힘이 두 개가 밖에 없는데 탄성력하고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성력이라는 보존력과 중력이라는 보존력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물체의 모든 상황은 중간 경로는 상관없이 처음과 나중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만 쓰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탄성 위치 에너지도 개입시키고 중력 위치 에너지도 개입시켜서 푸는 방법은 선생님 책에 소개해 놓고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조금만 더 직관적인 풀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선생님 지금 책의 4장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고 9.3장 수직 단진동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찾아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썼을 때 이 문제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하는 건데, 그 방법이 바로 힘 평형점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아래로 가속되는 동안에 분명히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 힘 평형점을 지나게 되는데, 그 힘 평형점이 굉장히 수직으로 매달린 용수철의 운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특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힘 평형점이라는 것은 어떤 평형점을 얘기하는 거냐면, 어차피 중력과 탄성력밖에 개입 안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중력과 탄성력이 평형을 이루는 kx가 mg의 값과 같아지는 x값의 특이점을 잡자라는 거고, 그때를 선생님이 편의상 x0라고 하는 값으로 정의를 할게요. 그냥 x라고 하면 특이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x0라고 하는 포인트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 x0라고 하는 포인트는 k분의 mg로 정의되는 우리가 특이점 정도다, 특이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이용하면 이 문제의 상황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풀리는 게, 이 힘 평형점으로부터 출발 위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출발 위치까지의 변이가 얼마냐면 x0만큼의 변이만큼 압축돼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자연 길이가 압축된 건 아닌데 그렇게 취급하면 쉽다라는 겁니다. 왜 쉽냐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냐면 2분의 1에 k의 y라고 하는 것의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와 합쳤을 때 이게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보존식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좀 황당하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탄성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분명히 중력 위치 에너지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중력 위치 에너지를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마치 그 수평으로 매단 용수철의 운동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그 단 하나는 y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을 때만 가능한 거냐면, 우리가 원래 늘어난 길이 x에서 x0만큼을 뺀 길이를 y로 정의하자라는 그러한 단서 조항 하나만 붙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날렸을 때 여러분들이 뭘 얻을 수 있냐면, 얘가 맥시멈이 됐을 때의 순간이라는 건 결국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걸 거고요. 그때 에너지 보존을 쓸 것 같으면 2분의 1에 k에 x0라고 하는 값에서 출발했을 때 y가 x0가 될 때, 즉 x가 0일 때 y가 x0죠. 그래서 마이너스 x0인데 제곱했으니까 그것이 2분의 1 mv 맥시멈의 제곱이 되는 순간이 바로 최대 속력의 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x0 대신에 k분의 mg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입하면 바로 뭐인 걸 알 수 있냐면, 얘네들의 답이 v 맥시멈이 우리가
g 곱하기 루트 n분의 k가 됨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숫자를 대입해보면 10을 대입하고 800 그리고 2를 대입해보면 죄송합니다. 질량이 2고 k가 800인데 요게 2고 요게 800을 이렇게 대입해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뭘 잘못 썼네요. n분의 k가 아니고 이게 k분의 m입니다. 쌤이 순간적으로 말이 바빠서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k분의 m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 800 그리고 요게 2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답이 얼마가 됨을 얘기할 수 있냐면 0.5m/s가 됨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하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중간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탄성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봤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적용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응용 문제로 수직으로 매달린 용수철에서의 탄성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까지 개입하는 문제를 확인해 봤습니다. 됐죠?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